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입니다. 정말 농사밖에 모르시는 농사꾼입니다. 아버지는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홀로 집안의 일을 도맡아 하시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한량이었고, 둘째 아들은 효자이고, 셋째 아들은 공부만 하는 아들이고, 넷째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들이고, 막내딸은 그저 철부지였습니다. 당시 지주였던 할머니는 농사 지을 사람으로 둘째 아들인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할아버지를 대신하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가장이었으나 농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한량 중의 한량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비가 오는 날에 밖에 널려진 고추를 보고도 걷기는커녕 바로 방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아들이었고, 넷째는 공부는 열심히 하나 성과는 나오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집안의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농사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첫째 아들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재산은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첫째 아들이 몽땅 가졌지만 농사일은 모두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0이 넘어서야 장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너무 차서 결혼은 했으나 아버지에게 주어진 집은 할머니 첫째 아들과 바로 붙어있는 대문 옆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시집 온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을 하고서도 한량이신 큰아버지의 땅 농사를 대신 지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숙명인양 불평 하나 없으셨습니다. 천하태평인 아버지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농사만 짓는 아버지를 대신해 경제권을 가졌습니다. 큰 집 농사만 대신 지어주는 아버지를 믿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나와 동생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악착같이 아껴야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급전을 빌려야 했던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없는 살림을 꾸려야 하는 어머니의 속은 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아이들이 살게 둘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야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소작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주 작은 논밭을 주셨습니다. 한량이셨던 큰아버지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때는 밭 하나, 어떤 때는 논 하나를 팔면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새로운 부인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함께 나서면 형이라고 할 만큼 늙고 허리는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셋째 아들은 80년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5급 행시에 패스하고 서울 마담뚜들의 간택을 받아 부잣집 따님과 결혼을 했고, 또 승승장구하여 공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명절에 딱 한 번 두어 시간 있다가 바쁘다며 그냥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집안일은 또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돌봐주기 위해 셋째와 넷째 아들네로 옮겨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첫째 며느리는 할머니가 시골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네에서도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은 첫째 아들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할머니를 집에 오시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소원했던 장자의 집에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아픈 할머니를 돌봤던 사람은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한량이셨던 큰아버지는 지금도 세상 편한 한량이시며, 그렇게 한 세상을 호령하던 셋째 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암이라는 병을 얻어 세상을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농사를 숙명처럼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만 늘 아픈 곳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상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큰아버지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태평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한 아들은 1 더하기 1을 가르치면 다음날 몽땅 까먹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1 더하기 2를 가르치면 다음날 2 더하기 2까지 아는 녀석입니다. 그렇게 다른 개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어떻게 대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아이는 공부를 하고, 게임을 해야 하는 아이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게임용 컴퓨터도 사주고 게임용 의자도 사줍니다. 하루 종일 교대로 게임만 하는 녀석들 때문에 컴퓨터는 병이 날 지경이고 방안은 후끈합니다. 아내의 화도 후끈하게 달아오릅니다. 살아보니 세상은 정말 큰아버지처럼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부럽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봅니다. 나는 내 아이들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족이라는 굴레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의 희생으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농부입니다.